자, 이번 시간에는 유기화학 반응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유기화학 반응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반응의 종류로 첨가 반응, 영어로 addition reaction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은 두 개의 반응물이 반응해서 하나의 생성물을 이루는 그러한 화학 반응이고요. 우리가 이 반응에서는 남는 원자가 없이 이렇게 두 개의 반응물이 하나의 생성물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고요. 이러한 첨가 반응, addition reaction에 반대되는 반응은 우리가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limination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응에서는 하나의 반응물로부터 두 개 이상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러한 반응이고, 이러한 제거 반응은 바로 이런 첨가 반응의 반대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보니까 이와 같은 알켄에 HBr이 첨가돼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생겼다. 이게 첨가 반응의 예고, 반대로 이런 알코올에서부터 산촉매화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에텐이 만들어졌다. 하나가 두 개로 쪼개졌다. 이런 제거 반응이에요. 자, 이런 첨가 반응과 제거 반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첨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응물 중에 어느 하나가 불포화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고요. 또 반대로 제거 반응에서는 하나의 반응물로부터 얻어지는 이 생성물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불포화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반응의 예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서 각 반응 결과 그리고 그 각 반응에 의미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 종류인데요. 영어로 substitution re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substitution. 어떤 그 반응에서 반응물이 부분적으로 분자의 일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치환된다.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substitution, 치환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메테인의 염소가 빛을 쬐어주었을 때에 수소와 염소 원자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이러한 반응, 치환 반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반응은 자리 옮김 반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rearrangement reaction이라고 합니다. rearrangement. 이걸 자리 옮김 혹은 재배열, 다시 새롭게 배열된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의 어떤 반응물이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되는데 이때 여기 안에 있는 원자들의 결합이 바뀌면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은 서로 이성질체가 되는 이러한 이성질화 반응을 우리가 자리 옮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뷰트 1N이 산촉매화에서 뷰트 2N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주로 이런 자리 옮김 반응에서는 주로 이런 이성질체들 중에서 더 안정한 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치환 반응, 그리고 자리 옮김 반응.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연습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응물들이 어떤 생성물이 얻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외워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만 반응물을 다르게 바꿔놔도 생성물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반응물들을 좀 바꿔서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재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기화학 반응을 공부할 때에 반드시 교과서에도 여러 번 이런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면은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서는 우리가 이 화학 변환의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은 어떠한 결합이 어떻게 끊어졌느냐, 또 어떻게 생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은요, 결합이 만들어지고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 화학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합을 이루는 것은 전자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보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전자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화학 반응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서 전자의 이동,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 이동을 표시하는 것들도 배울 텐데요. 이 전자의 이동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자, 어떠한 결합이 끊어졌는지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됐는지 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각 단계에서 어떤 것이 빨리 일어나고 어떤 단계가 느리게 일어나는가, 이 반응의 상대 속도까지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하면은 더 정확한 그러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반응이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 분자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완전한 메커니즘은 사용된 모든 반응물과 또 거기서 만들어진 모든 생성물,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왜 얼만큼이 반응을 해서 얼만큼이 얻어졌는지 그 양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확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화학자들조차도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반응들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화학계에서 거의 정확하게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끊어지느냐, 그걸 설명할 때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유기화학에서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이 공유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의 원자에서 전자 한 개씩을 내서 공유한다, 이런 공유결합. 혹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자 두 개를 내서 그것을 공유한다.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전자를 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끊어질 때에 각각 전자 한 개씩을 가지고 끊어지는지, 혹은 이 두 개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한쪽에서 다 가져갔는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요, 호몰리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헤테롤리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호모지닉, 헤테로지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보죠. 우리가 호모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반대말이 헤테로인데요. 이 호모라고 하는 말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같다. 헤테로는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은 이 같을 동자를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다를 이자를 쓸 수 있어요. 자, 이 호모라는 말과 헤테로라고 하는 말에 지금 저기 보니까 리틱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요. 리틱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끊는다, 분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모리틱이라고 하면은 동종 분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요. 같은 종으로 분해한다. 또 헤테롤리틱 하면은 이종 분해, 다른 종으로 분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결합이 끊어지는데 이 결합에 끊어져서 만들어지는 이런 생성물들이, 자, 여기 보니까 전자 두 개를 각각 하나씩 가져갔어요. 자, 이게 둘 다 이렇게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을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그래요. 라디칼. 이 라디칼은 전자가 홀속에 있는 거고요. 이거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공유하고 있던 전자를 한 개씩 가져가서 이렇게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두 개가 다 라디칼이 됐죠. 이걸 우리가 호몰리틱 클레이비지, 호몰리틱.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전자 쌍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이 A는 전자가 부족한 A 플러스가 되고요. B는 B 마이너스, 전자를 더 얻어와서 마이너스. 이런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종분해, 헤테롤리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이런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라디칼 반응이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 전자를 다 가지고 가서 이온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극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끊어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합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 두 개의 라디칼로부터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서 공유한다. 우리가 이걸 제닉이라고 하는 말은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만든다. 자, 헤테로제닉은 그건 이제 이종이죠. 다른 종류. 즉 다시 말하면 한쪽은 양이온, 한쪽은 음이온. 음이온은 전자가 많죠. 그래서 이 음이온에 있는 전자 쌍을 A한테 주어서 이 A와 B가 공유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합, 헤테로제닉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것 라디칼, 이것도 극성이죠. 자, 이때에 어떤 걸 또 쓰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들을 한번 잘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를 준다. 이때에 이렇게 화살표 끝을 이렇게 하면은 전자를 두 개를 준다 이런 뜻이고요. 끝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전자 한 개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가 이동할 때와 전자 두 개가 이동할 때에 이 화살표 그리는 것이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전자 중에서 한 개씩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죠. 여기는 한쪽으로 두 개의 전자가 간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 모양들을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이런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실제 반응을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떤 극성 반응의 이해고요. 첫 번째는, 요 두 번째는 이제 라디칼 반응의 이해인데, 여기 보면은 이 아이오딘에 있는 전자 쌍을 이쪽 탄소 쪽에 두 개를 주고, 그러면 전자가 옥텟을 만족하고 있던 것이 두 개를 더 주니까 이땐 두 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Br 쪽으로 전자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나면은 이 아이오딘과 탄소 사이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브로마이드 Br 마이너스 이온이 돼요. 자, 전자의 이동을 지금 보면은 아이오딘 쪽에서 탄소로 전자를 주고 그다음에 탄소와 브로민의 결합이 브로민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런 극성 시완 반응이 있고요. 이 두 번째 반응은 라디칼 엘리미네이션 반응인데 이건 우리가 이런 산소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퍼럭사이드 과산화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빛 같은 걸 쬐어주면은 이 산소 결합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두 개의 공유하던 전자를 각각 한 개씩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결합이 끊어져요. 그러면 산소가 이런 라디칼이 형성되는데 이런 알콕시 라디칼이 두 개가 얻어지겠죠. 양쪽으로.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라디칼 반응의 게시제로 사용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결합을 끊을 때 전자가 한 개씩 이동한다. 또 여기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좀 어려운 반응인데 여기 보면은 분자 내에서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떠한 화학 반응이든지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전자의 이동이 있고요. 그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이와 같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서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라디칼 반응 간단하게만 보죠. 라디칼 반응에서는 어떤 라디칼과 그 다음에 어떤 중성인 어떤 화합물에서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라디칼에서 전자 한 개를 주고 이 A와 B가 공유하던 전자 한 개를 받게 되면 여기에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라디칼 B가 얻어지게 돼요. 자, 이 반응은 치환된 반응이죠. 그래서 이건 라디칼 서브스티튜션 치환 반응이 되고요. 어떤 라디칼이 이런 불포화 결합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라디칼의 전자와 이 탄소 파이 결합의 전자가 한 개가 이것과 결합을 하고 한 개는 이쪽으로. 이거는 동종분해, 호몰리틱 클리비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탄소와 라디칼이 결합하면서 이쪽 탄소가 라디칼이 되죠. 이때에는 이 라디칼과 이 불포화 화합물이 반응해서 새로운 라디칼 하나가 얻어지게 돼요. 이건 첨가되는 반응이죠. 이건 라디칼 첨가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라디칼 반응, 사실은 이것도 유용한 반응이지만 우리가 이 라디칼 반응은 제어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이런 반응들은 많이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라디칼 반응이 아니라 극성 반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은 이 극성 반응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성 반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극성 반응, 영어로 폴라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자 안에 있는 이 작용기들이 어느 한쪽은 전자가 많고 어느 한쪽은 전자 부족하면은 전자가 부족한 쪽은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많은 쪽은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음전하를 띈 곳과 양전하를 띈 곳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떨 때에 음전하를 띠고 어떨 때 양전하를 띠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 결합이 이런 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안에 어떤 전자를 공유할 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좀 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가게 되면 그 결합 자체가 극성이 되죠. 우리가 그러한 요인으로 무엇을 앞에서 배웠었냐면은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그 공유결합 안에 있는 전자가 두 개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라고 그랬고요. 이 전기 음성도가 여기 보면은 플로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질소, 염소가 같고 그 다음에 브로민 이렇게 5개의 원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게 되면 어떤 결합이 극성을 띠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설명을 그때도 했었는데요. 여기 탄소에 염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탄소보다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탄소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전자가 좀 부족해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반면에 이 탄소에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이 붙어 있게 되면 리튬보다 탄소가 오히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일단 리튬에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탄소가 전자가 많아져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전자가 풍부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같은 탄소지만 거기에 무엇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전기를 띠기도 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분자 내에서 이 전자의 분포, 전자가 어디에 많이 있고 어디에 적게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작용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알코올은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죠. 그러면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 음성도 크니까 전자를 끌어가서 탄소가 플러스다. 알키는 대칭이니까 탄소 결합이니까 이 극성이 없고요. 알킬 할라이드, 탄소에 할로젠이 붙어 있을 때 할로젠이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크니까 전자를 끌어간다. 탄소 플러스다. 아민은 탄소에 질소가 붙어 있고 역시 질소도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서 탄소가 플러스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탄소가 어떤 작용기에서 플러스고 어떤 데서 마이너스인가를 알면 되는데 보면은 여기 맨 밑에 그리냐르 시약이라고 해서 탄소에 마그네슘, 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나 혹은 알킬 리튬, 탄소에 리튬이 붙어 있는 이게 금속이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탄소가 이렇게 음전하를 띠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소나 황이나 질소 혹은 이런 할로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는 탄소가 전자를 뺏겨서 탄소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분자의 구조식을 보면은 여기 전자가 많겠구나, 여기에 전자가 부족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카보닐기가 있을 경우에 CO 이중결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탄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산염화물, 알데하이드 혹은 에스터, 케톤 모두 다 이 탄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죠. 그럼 이 탄소의 전자가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가 많은, 전자 쌍이 있거나 전자가 많은 곳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전자를 준다. 이게 극성 반응이고요. 이때 전자 두 개를 주는 거죠. 이때 전자를 주는 쪽, 그래서 전자가 많은 그러한 화학종을 우리가 뉴클레오파일, 우리말로 친핵체라고 말을 합니다. 뉴클레오라는 말은 핵이고요. 파일은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핵을 좋아하는, nucleus loving, 핵을 좋아한다.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친핵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요. 친핵체라는 말도 핵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 즉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러면 핵을 좋아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죠. 그래서 친핵체는 전자가 많다. electron rich, 이거 기억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받는 쪽이 있어요. 전자를 받는다. 전자를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는 거죠. 이건 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친전자체, 영어로 electrophile이라고 말하고요. electron, 전자를 file, 좋아한다. 그래서 electron loving, 예, 전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핵체와 친전자체 사이의 반응이고, 전자가 풍부한 친핵체, 뉴클레오파일로부터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 쪽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이와 같은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자가 많아야 되니까요. 이런 질소나 산소나 할로젠, 음이온 같은 이런 것들은 전자가 많아요. 전자 쌍이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은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고요. 친전자체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이온이거나, 혹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탄소에 브로민이 붙어 있으면 브로민이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크니까 전자를 끌어가서 이 탄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이게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카보닐기의 요 탄소죠. 요 탄소는 산소가 전자를 끌어가니까 전자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친전자체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파란, 아주 굉장히 전자가 부족한 것도 있고, 양이온이죠. 이건 완전히. 예, 또 이런 결합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알켄의 대표적인 반응으로 이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을 좀 볼 겁니다. 자,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에틸렌, 탄소탄소 이중결합. 이건 에텐이라고 사실은 이제 아이유팩 네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흔히 에틸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틸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틸렌과 HBr,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가 반응을 하면은요, 첨가가 돼서 이 이중결합 탄소에 수소와 브로민이 이렇게 한 개씩 붙으면서 이 탄소-탄소 결합이 단일 결합만 남게 되죠. 자, 이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왜 친전자성 첨가 반응, 영어로 electrophilic addition이라고 하느냐. 자, 우선 첨가, 이건 두 개의 분자가 하나가 됐으니까 첨가 반응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탄소-탄소 이중결합, 이 이중결합은 이 자체에 지금 보면은 단일 결합에 전자가 더 있는 거죠. 단일 결합보다 덤으로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중 결합은 전자가 많습니다. 전자가 많고 이것은 거기서 친핵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여기는 수소와 브로민이 결합하고 있는데 수소가 브로민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죠. 그러니까 브로민이 전자를 끌어가겠죠. 그러면 이 수소는 전자가 부족해서 이것이 친전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소가 친전자체와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직 조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거고요. 자, 하여간 이런 반응,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위해서 우선 탄소-탄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잠깐 볼게요. 자, 이것은 탄소-탄소 단일 결합이에요. 이 탄소들은 sp3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요. 이 sp3와 이 sp3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오버랩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sp3와 sp3 사이에 오버랩으로 인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결합은요. 탄소 이중결합은 자 여기에 사실은 이 이중결합은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사실 여기에 하나의 시그마 결합이 있어요. 지금 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sp2 혼성 오비탈로 되어 있고요. 이 sp2와 sp2의 오버랩으로 인한 시그마 결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건 표시를 안 했고요. 이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평행하게 옆에서 만나면은 이것이 파이 결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한 파이 결합. 이 파이 결합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비교해 보면요.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이 더 약하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시그마 결합은 이 안쪽에 있죠. 파이 결합은 이 바깥쪽에 있죠. 따라서 접근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의 이 전자들을 이건 덤으로 더 있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주기가 쉽겠죠.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파이 결합이 있으면 친핵성을 띠게 됩니다. 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이중결합 중에서 이 파이 결합이 이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치 쪽으로 전자를 주어서 처음에 이와 같은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자, 이때에 이 전자 두 개를 다이로 주기 때문에 이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 탄소는 전자를 이런 꼴이 되죠. 결합하고 있던 걸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이 탄소는 양이온이 되고요. 이 양이온 여기 지금 보니까 비어있는 피오비탈, 이 피오비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서 이 친핵체가 이제 이쪽 탄소를 공격해서 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에틸렌과 HBr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 HBr을 가지고 해도 좋고 HCl을 가지고 해도 좋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되고요. 자,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내가. 자, 우선 이 반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탄소 이중결합 이것은 전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 HBr 혹은 HCl 뭐 HCl 여든 한번 CL로 써보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 수소와 염소 사이의 결합은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염소가 크니까 전자를 끌어가겠죠. 이렇게. 전자를 끌어가게 되면 이 수소는 플러스, 염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이 수소가 전자가 부족하죠. 이 탄소 이중결합 중에서 파이 결합, 이건 전자가 풍부한 거니까 이 파이 결합이 이 수소 쪽으로 전자를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소는 옥텟이 아니라 전자 두 개만 있으면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개를 주니까 이 결합을 끊고 염소 쪽으로 전자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 이동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얻어지느냐 하면은 이 탄소는 자, 이쪽 탄소는 요 결합이 두 개의 전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이쪽으로 다 주워버렸기 때문에 이 탄소가 이쪽에 수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두 개의 결합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탄소에는 여기에 이 피오비탈이 비어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이렇게 피오비탈이 이렇게 옆에서 만나서 파이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파이 결합을 주었으니까 이게 비어있게 되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 이런 탄소 양이온, 영어로 카보캐다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카보캐다이온, 캐다이온이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캐다이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CL이 염소가 마이너스 이온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염소 음이온이 우리말로 염화이온, 영어로는 클로라이드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쪽에 있는 이 탄소 양이온 쪽에 전자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요,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서 즉 결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염소가 붙고 이쪽에 수소가 결합된 이와 같은 두 단계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이고요. 여기서는 HBr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옆에 있는 그 설명을 잘 읽어보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내용과 이 화살표 그리는 것
같이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고요. 요 첫 번째 요 단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기에 중간에 우리가 이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형성이 잠깐 되는데요. 이 탄소 양이온은 여기에 세 개의 sp2 혼성 오비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p 오비탈이 비어 있게 됩니다. 이 sp2는 여기 뭐 수소라든지 뭐 다른 탄소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 p 오비탈이 비어 있어요. 자, 여기는 최외곽 전자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온을 띠게 됩니다. 이건 친전자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탄소 양이온이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반응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자 여기 한번 보죠. 이 탄소 이중결합이 HBr, 뭐 HBr, HCl 뭐 다 좋습니다. 자 여기 전자 부족하니까 전자를 이렇게 주어서 수소가 결합하면 이 탄소가 플러스가 된다. 이게 탄소 양이온이다.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혹은 Cl 마이너스가 여기 공격해서 이런 게 얻어진다. 이 과정을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그림을 우리가 에너지 도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은요. 전자들이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더 안정하게 되고요. 어떤 결합을 끊으려면은 거기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더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끊을 때는 에너지가 높아지고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에너지 도표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탄소 이중결합이 HBr과 결합을 해서 처음에 이러한 탄소 양이온이 얻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양이온이 얻어지는 이 단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탄소 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H와 Br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두 개의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끊어질 때는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불안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탄소와 수소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것이 높아졌다, 낮아지는데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가장 에너지가 높은 곳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이러한 곳을 영어로 transition state라고 말하고요. 우리말로 이걸 전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전이 상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 제일 불안정한 상태고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 분자가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이 상태는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영어로 transition state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물로부터 이 전이 상태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에너지 차이. 예.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반응물을 전이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최소한 에너지. 이것이 바로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여기 보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말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응물과 전이 상태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이 반응이 느리게 일어난다는 말이고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그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응의 속도와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반응을 하면서 잠깐 중간에 이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진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예. 이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졌다가 이건 다시 금방 이 친액체와 반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여러 반응 단계에서 중간에 잠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걸 우리가 반응 중간체, reaction intermediate라고 말을 하고요. 이 intermediate, 이것은 반응 중간에 잠깐 존재하는 건데 이건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이런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런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이 탄소 양이온은요, 바로 이렇게 이런 산으로 말하면 골짜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염소와 반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이런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런 두 단계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반응물의 상태를 여기 지금 A, B, C, D, E, F, G, H, 뭐 I까지 이렇게 쭉 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고요. 여기 보면 이 반응은 두 단계 반응이에요. 한 단계, 두 단계.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손으로 그려놓은 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전이 상태를 하나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반응 중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이 상태까지 이르는 이 에너지, 이것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죠. 그럼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는 굉장히 크고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 이 두 단계 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가장 느린 단계.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것이 반응물이고요. 이쪽이 생성물인데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이 에너지의 차이를 보면은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지금 안정하죠. 이 Y축이 에너지축인데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더 안정하게 되면 이때에 이 반응은 더 일어나기가 쉽겠죠. 더 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잘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이런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각각에서 지금 여러분들 용어, 의미 이런 것들도 좀 설명 정확하게 알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촉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자, 촉매 영어로 캐탈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촉매는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요. 이런 알켄에다가 수소를 첨가 반응시켜서 이런 걸 만들려면은요. 그냥 수소와 알켄을 반응시키면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여기에 반드시 금속, 팔라듐 같은 이런 촉매를 넣어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원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중결합의 수소가 반응할 때에 아무 촉매가 없을 때는 이것이 이런 반응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 표시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촉매를 넣어주면은 이 반응의 경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높은 이런 전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응의 경로가 달라져요. 촉매를 쓰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이동할 때 우리가 어떠한 교통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죠. 주말에 길이 꽉 막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 길이 막혀서 빨리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기차를 타고 가면 빠르겠죠. 기차는 막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통수단이 달라지면 속도가 달라지듯이 이런 반응의 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촉매를 쓰면 이 반응의 경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유기화학 반응도 그렇고요. 특히 여기 보면 생물학적인 반응에서는요. 우리 몸속에서 유기화학이나 평소 화학 반응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가 다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들을 그대로 여기 놔둔다고 해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그것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생체 촉매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효소가 돼요. 효소,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적절하게 작용을 할 때에 이것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내게 하는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생체 촉매가 되는 것이 바로 효소예요. 이 촉매가 반응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반응의 경로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를 다시 한번 잘 정독하면서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